이선미 씨는 보통의 의대생처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지 않았다. 졸업 후 바로 개업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최연소 개원의라는 타이틀이 하나 더 붙었다. 쭉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는 힘은 있네요. 네. 이건 힘이 있는데 이 턱시거리로 계단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게 힘드신 거죠? 이선미 씨를 찾는 환자의 대부분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다른 무릎이 아프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예, 근데 이제 결과는 허리와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 치료를 해도 금세 낫지 않는 만성 질환자들이다. 저희 병원에는 주로 이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많이 오세요. 뭐 관절염 환자라든지 디스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없이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곱게 하고 오셨어? 어떠세요 요새는? 좀 덜 아파요, 요새는. 좀 덜 아파요? 네, 많이 덜 아파. 여기 이렇게 땡기던 것도 이제 좀 덜 아파. 그리고 그래도 어머니 제일 아프신 데는 허리랑 무릎이 제일 많이 아프신 그렇지, 거죠? 여기가 제일 많이 아파. 특히 무릎, 이쪽 무릎으로만. 나이든 할머니와의 대화가 스스럼 없이 편안하다. 곱게 하고 있는데 너무 예뻐. 이거 사신 건가 봐, 새로 옷을. 근데 오늘 제일 예쁘게 입고 오셨어, 어머니가. 제일 예뻐, 오늘 오신 환자분들 중에. 친구는 게 잘한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처음에 들어오시면 의사 선생님이 너무 젊고 어리시다고 좀 놀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혹시 원장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환자분들 오래 조금 보다 보니까 손녀딸 같이 이제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또 그렇게 친근하게 대해 주시는 거 보면 꼭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선미 씨는 중학교 때 이미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학고등학교를 진학한 뒤에도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 하루에 수학을 6시간씩 공부하면서도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철저해지려 노력했다. 행여 성적이 떨어져 의대를 가지 못할까 불안해한 적도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의사의 길을 가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꿈을 위해서 사실 저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좀 많이 지치고 힘들고 좀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슬럼프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 꿈이 뭔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많이 참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기 꿈에 대해서 자기 목표의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고등학생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생 이병철 씨. 괜찮았어. 누나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좀 와줄래? 명문대학에 다니지만 고등학생 때 풀었던 수학 문제는 가물가물할 때가 있다. 2x 플러스 1에다가 x가 되니까 3x 플러스 2가 되지. 근해 공식으로 풀면은 x, y 값이 구해지잖아. 근데 추가적으로 이 방법 말고도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x의 5승보다 예를 들어서 더 큰 값을 원할 수가 있어. 이선미 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8년. 그런데도 어려운 수학 문제를 척척 잘 풀어낸다. 생각해서 갈 수 있는 걸로 좀 더 하면 좋겠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답지 안 보는 습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지를 보고서 문제를 풀고 나면은 뒤에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도 잡고 있고 또 심지어는 며칠까지도 일주일까지도 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자꾸 풀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선미 씨는 문제풀이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풀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틀리더라도 못 풀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오는 미분 문제다. 이선미 씨가 과연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까? 사실 난이도가 높은 이런 수학 문제는 대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만날 기회가 없다. 이선미 씨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중간에 F-0을 구하고 나서 이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푼 방식이고요. 근데 이 풀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해도 양변을 그냥 미분해 버려도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에서 F-0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온 식에서 F-가 들어갈 건 얘랑 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F2도 이용을 해야 되니까 X에 0, Y는 2를 대입.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직접 설명해준다. 그녀는 이 짧은 시간에 두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4는 F-0에다가 2를 곱한 값이니까 F-0이 2가 되는 거죠. 다행히 제가 조금 어려워 보였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다행히 답이 9에는 졌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번 풀어보니까 답이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검토 역할도 된 거잖아요. 이 문제는 보통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게 된다. 각종 참고서나 해답지에서 제시한 방법이다. 풀이 방법이 길고 다소 복잡해진다. 그런데 이선미 씨는 변수인 X와 상수인 Y, 양변을 미분해버렸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다 보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금 이게 좀 번거로운 단점은 있죠.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실전에서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푼 문제는 완전히 제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해본 문제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좋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 이선미 씨에게 또 하나의 문제를 제시했다. 그녀가 제시한 것은 두 가지 방식.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 풀어도 다 제가 풀 수 있는 거 아니었죠. 그러다 조금씩 모르는 문제도 있었는데 고민을 해도 안 될 때는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보거나 그래도 그것도 안 될 때는 이제 슬쩍 해답을 보죠. 근데 그렇게 이제 물어보거나 이렇게 해답을 보고 조금 힌트를 얻어서 푼 문제는 그리고 제가 고민해서 답까지 얻은 문제보다는 제게 덜 된 것 같아서 항상 그런 것들은 스크랩을 해놨어요. 이선미 씨는 그때 스크랩북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했다. 답이 맞았는가 틀렸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 있네요. 시험에서 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풀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 문제들을 이렇게 따로 정리해 놓았다. 스스로 알아내지 못했다면 언제든 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도형에서 뭐 증명하고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증명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놓고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잖아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렇게 정리해놓으면은 3-4번 다시 반복해서 보고 또 시험 전날 꼭 이렇게 제가 정리해놓은 거는 제가 조금 취약했던 문제니까 꼭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죠. 새로운 단원, 새로운 문제를 접할 때마다 이선미 씨는 묵묵히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수학만큼은 지금도 자신 있다. 저희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사탐 진도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끝나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졸업할 때까지는 그 사탐 과목을 거의 다 이수를 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사탐 과목이 저한테는 조금 더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회탐구는 어떻게 공부했을까? 지금 수능 기출문제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사 과목 중에 수능에 나왔던 거, 그거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잖아요. 주로 이렇게 수능 기출문제집을 몇 권 사서 그것들을 먼저 책에다가 기출된 부분 표시하는 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문제를 먼저 보고 공부를 했죠. 예를 들어 저하라든지 그리고 박납의 폐단이라든지. 2학년 조기 졸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다. 공부할 시간도 부족했다. 이때 이선미 씨가 택한 방법은 기출문제를 통한 정리법. 기출문제집에서 빈도수가 높은 문제를 고르고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우선적으로 공부한다는 전략이다.
교과서를 먼저 보고 그것을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보편적인 방법을 거꾸로 진행한 것이다. 책을 이렇게 쭉 보더라도 어떤 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어떤 데가 출제가 많이 되었는지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죠. 사탐 공부에 집중한 지 2개월. 교과서에는 기출문제 빈도수를 중심으로 한 정리가 끝나 있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시험 전에 내 책만 한 것만 가지고 있어도 누구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 책에는 내가 모르는 것 모든 게 표시되어 있고 중요한 게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내 책 하나만 보면은 그 시험 전날 정리가 잘 되죠. 이선미 씨 아버지가 보여줄 게 있다며 뭔가를 꺼내오신다. 선미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네. 공부는 이선미 씨가 열심히 했지만 그녀가 서울대 의예과에 조기 입학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버지의 도움이 컸다. 선미 생활기록부 하나 볼까? 고등학교 재학 당시 이선미 씨의 성적은 전국 99% 이내에 드는 최상위권이었지만 과학고에서 서울대 의예과로 조기 입학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 이선미 씨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 첫 번째 경우가 되었다. 입시 전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신문 기사, 신문 스크랩, 모의고사 봤던 거, 또 경시대회 같은 데서 상 타왔던 거 이런 거를 스크랩으로 못 해놓은 거예요. 각종 입시 자료를 모아 서울대에 문의를 하고 결국 입학 사정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서울대 의예과 최연소 졸업이라는 영예는 딸과 아버지의 합작품이었다. 이렇게 항상 뒤에서 지원하는 아버지가 선미 씨는 늘 감사하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공부가 좀 수월해질 줄 알았다. 그러나 의대 공부는 고등학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어려웠다. 이제 의대 들어가면은 처음에 공부하는 해부학 책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해부학은. 뼈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전체에 대해서 구멍과 이름까지 다 외워야 돼요. 이선미 씨의 책은 마치 고등학교 시절 교과서를 보는 것처럼 형형색색의 펜으로 중요도가 표시돼 있다. 방대한 양을 소화하기 위해선 중요도별로 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공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저녁 한 5시까지 매일매일 수업 시간이 9시부터 9시까지. 일반 대학교는 보통 이렇게 선택해서 하루에 한 3-4교시씩 듣잖아요. 의대는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계속 수업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이 공부를 많이 해요. 공부하는 내용에 따라 방법도 달라져야 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조건 외워야 할 것들. 두개골만 해도 50여 가지가 넘는 명칭을 외워야 한다. 프론탈본, 글라벨라, 슈프라올비탈 로치, 올비탈 서피스, 네이잘본, 라크리말본, 자이고마틱본, 프론탈 프로세스. 일반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명칭들을 줄줄 외워나간다. 사실 평생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미들 네이잘 콘카, 인페리얼 네이잘 콘카, 오머, 그리고 만디블 라무스, 멘탈 프라멘, 멘탈 튜버클, 멘탈 프로투버런스. 다 외웠어요. 도대체 이렇게 많고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외워야 할까? 이 공부할 때도 저는 고등학교 때 그 공부했던 방법들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가르친 거예요. 이런 거. 이선미 씨의 책에는 여러 가지 중요도 표시가 돼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란색 표시다. 그리고 이것들은 기출 문제집에서 뽑았다. 특히 더 중요하다고 제가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지금 이쪽에 있는 게 대부분 의사 기출 문제 문제들이거든요. 뭐 이렇게 뭐 족보, 족보. 필기집 막 이런 것도 있네요. 이게 족보인데요. 고등학생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대학 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족보는 그동안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한다. 즉, 기출 문제집인 셈이다. 이선미 씨는 대학에 가서도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한 것이다. 기출 문제 빈도수에 따라 핵심 내용 정리할 것. 그 정리는 책 한 권에 모아 단권화로 만들 것. 고등학교 때 그대로였다.
그때 당시에는 많이 힘들긴 했었는데 이제 의대 공부할 거 앞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고 왜 의대에 들어왔는지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은 의사로서 환자들을 대하는 그 나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선미 씨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난다.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습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늦잠 자는 일이 거의 없다. 근데 원래 이 시간에 항상 일어나세요? 네. 대부분은 거의 한 7시 정도에 일어나서 고등학생 때는 학교에서 아침에 구보라고 같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6시 반에 항상 기상을 했었어요.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흐트러진 마음도 조금 더 균형이 잡히고요. 전날 늦게까지 좀 놀지 않게 되죠. 조금 더 규칙적으로. 오전 7시 기상. 매일 최소 6시간은 자야 한다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 관리. 이선미의 또 다른 공부 비법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력 관리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요즘 이선미 씨는 매일 아침 테니스를 친다. 병원에 출근해야 하는 빠듯한 시간이지만 거르지 않는다. 고등학생 때는 대학에만 가면 힘든 공부가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의대 공부는 수능 준비하는 차원이 달랐다. 고3 수험생과 같은 스트레스와 공부 양이 6년간 쫓아다녔다. 이때 체력 관리야말로 제1의 공부 비법임을 깨달았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은 잠도 잘 잘 수 있고 또 숙면 취하고 나면 오히려 공부도 잘 되고 해서 저는 꼭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운동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 씻고 출근하고 이러면은 하루가 더 상쾌해지고 또 부지런해지고 또 오후에 공부할 때는 집중도 잘 되고 해서 꾸준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는 막막하고 재미도 없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실력이 늘어가는 기쁨이 있다. 공부도 그렇다. 일정 궤도에 들어서면 재미가 난다. 이선미 씨의 출근 준비 시간.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화장도 하고 요즘 젊은이들처럼 옷도 가볍게 차려입었다. 그냥 5천원 내라. 좀 6천. 매일 정장 차림만 보고 그러시다가 진짜 애때 보이고 너무 이쁘세요. 국내 최연소 개원의 이선미 씨는 요즘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 지난해 이선미 씨는 로스쿨에 입학했다. 우리나라 로스쿨 사상 첫 번째 입학생을 뽑는 일이었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았고 무엇보다 병원을 하면서 새로운 입시를 준비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이선미 씨는 그 과정을 무사히 치러냈다. 의료 지식을 갖춘 법조인, 그것이 새로운 목표다. 저도 의대에 들어가기까지 과정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의대 가서 공부 6년 하는 것도 좀 어려운 시기도 많았고 그래서 막상 이렇게 의대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이렇게 지금은 병원에서 원장도 하고 있잖아요. 환자도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삶이 되게 안정되고 남들이 보기에도 좀 되게 좋아 보이고 그 정도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지금 저는 뭔가 제가 사회에서 저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공부해서 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도전하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도전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틈나는 대로 짬짬이 공부하고 진료가 끝나는 오후가 되면 학교로 나온다. 도서관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곳이다. 옆에서 누군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가 있으면 괜한 경쟁 심리가 발동하곤 하기 때문이다. 법학 공부는 하면 할수록 의학 공부와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법학은 넓게 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깊게 공부해야 한다. 스스로 찾아서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다. 저녁 먹을 새도 없다. 의사로서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녀에겐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다. 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그만큼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부하려면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일도 병행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적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좀 짜투리 시간 같은 거 사이사이 남는 시간을 주로 많이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동하는 시간, 식사 시간, 휴식 시간을 계산해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 이것도 고등학교 때 익힌 방법이다. 자정이 되자 그만 공부를 끝냈다. 더 하고 싶어도 내일을 위해 책을 덮는다. 규칙적인 생활이 하루의 반짝 공부보다 훨씬 중요하다. 엄마다. 고생했지 공부하라고? 사람들 중엔 그렇게 공부가 좋으냐고 묻는 이가 있다. 하지만 아니다. 공부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필요해서 열심히 하는 것뿐이다. 가끔 시간이 날 때면 이선미 씨는 이곳을 찾는다. 난 동생이래, 동생. 제일 동생이셔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백발이네? 머리가 제일 예쁘시네, 색깔이. 하얗게 지셨네. 의사가 되고자 했을 때 자신과 약속했다. 의술을 통해 사회와 이웃에 봉사하겠다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는 중이다. 저도 고등학생 때 생각하면은 미래의 10년 후의 나를 생각하면서 많이 힘들고 지칠 때 참고 그리고 또 한 번 일어서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좀 약간 눈물겨운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요. 지금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들더라도 10년 후에 멋진 사회인이 되어있을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때 나의 10년 전을 되돌이켜 봤을 때 후회가 없도록 그렇게 힘들더라도 참고 노력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고 열심히 하다 보니 수학을 잘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법조인이 되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가 있으니 해야 할 일이 보인다. 새록새록 뜨거운 열정이 끓는다. 공부가 재밌다.